네, 안녕하세요. 어제 드래프트 1부 분석에 이어 이번에 2부 11픽에서 20픽까지 드래프트 결과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 나와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2부도 1부와 마찬가지로 알찬 퀄리티로 리뷰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바로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팀은 11픽으로 매지코트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픽으로 제이슨 테이텀, 2픽 버틀러, 3픽 포로징기스, 4픽 로일 3, 로버트 윌리엄스 3세입니다. 5픽 캔바 워커, 6픽 미첼 로빈슨, 7픽 자멜 머레이, 8픽 에릭 블레소, 9픽 존월, 10픽 클렉스턴을 뽑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팀을 보고 굉장히 도박픽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테이텀은 사실 지금 그 전체 1라운드 픽 중에서 딱 2티어에 속해 있는 포워드예요. 이제 1픽이 저 쿤보 또 듀란트 뭐 이런 선수들이라면 이제 요키치도 파4 센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1티어로 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테이텀이 딱 2티어 포워드라고 딱 저는 정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괜찮은 선수였어요. 제가 지난 시즌에 그 드래프트를 해서 한 시즌 써본 결과 잘 다치지도 않을 뿐더러 작년에 코로나를 걸려서 코로나에 확진 판정 받느라고 조금 주춤하긴 했었는데 그 확정 판정 받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스탯을 잘 뽑아주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기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후에도 크게 부상 없이 잘 소화를 하면서 시즌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픽 넘어가면 버틀러인데 마이애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겨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좀 막막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스포에스트라 감독이 얼마나 그걸 잘 교통정리를 잘해서 누가 득점하고 누가 리바운드하고 누가 어시스트 할지 그런 걸 딱 교통정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버틀러가 그렇게 공격력 욕심을 낼 것 같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라우리가 이 공격 롤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버틀러랑 테이텀을 동시에 뽑은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일단 이 팀은 좀 전체적으로 4픽까지 이제 빅맨들, 포워드와 빅맨들 위주로 뽑으면서 뒤에 바로 뒤에 얘기할 이동팀과 대척점에 놓여있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포르징기스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스 3세. 로버트 윌리엄스 3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높게 뽑혔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재계약을 4년 뭐 37밀 정도로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난 시즌 보여준 포텐도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능가하는 스탯을 과연 뽑아줄 것인가 4라운드 픽 정도면 그래서 4라운드 픽이면 최소 9득점9리바는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NS 칸터도 있죠. 또 아로포드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스탯을 쫙쫙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로포드도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여전히 20분 이상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칸터도 마찬가지로 20분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로이삼이 만약에 경기하다가 초반에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 전반전까지 거의 못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또 포로징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부상도 좀 있었고 또 불화설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항상 이 선수도 지금 이제 매 시즌마다 한 10경기 이상씩은 결장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라운드까지 내려왔는데 네, 뭐 일단 포르징기스가 센터 포지션을 받았기 때문에 네, 센터 슬롯을 확실히 채운 걸로 보이고 5라운드에 캔바 워커를 뽑았는데 사실 보스타운으로 이적을 하면서 스탯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뭐 오클라호마 시티 거쳐서 뭐 뉴욕으로 들어왔는데 뉴욕에도 어쨌든 데릭 로즈가 있고 결정적으로 캔바 워커가 에이스가 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랜들과 베럿이 계속 잘 크고 있는 상황에서 캔바 워커가 들어와서 이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샬럿에서 있을 때만큼의 영향력을 끼치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포가 사실 캔바 워커도 최근 두 시즌은 계속 부상을 달고 살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시즌이었거든요. 그리고 6라운드 픽도 미첼 로빈슨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에 잘 하려고 하다가 또 다쳐버리는 바람에
네, 참 이도저도 아닌 시즌을 보냈었고 7라운드 픽 자말 머레이는 사실 이번 시즌 복귀가 사실 좀 불투명해요. 네, 뭐 워크아웃 영상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실전에서 뛰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희망 회로를 마구 돌리자면 뭐 크리스마스다, 뭐 올스타 브레이크다라고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덴버 입장에서 큰 부상을 당한 선수를 굳이 그거를 네, 막 빠르게 재촉을 해가지고 또 다치면 정말 대형 사고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네, 서두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라운드 픽으로 머레이를 뽑은 거는 조금 어쨌든 이것도 IL 플러스에 박아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머레이가 금방 돌아온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8라운드 픽 에릭 블랙손은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봅니다. 뭐 클리퍼스에서 뛰었던 선수기도 하고 또 뉴올리언스에서 물론 못한 건 사실이지만 또 잘할 땐 또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8라운드 픽 정도면 충분히 써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조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휴스턴에서 경기를 뛰지 않겠다라고 했죠. 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 근데 트레이드 카드로 받아줄 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나마 오클라호마가 또 픽을 쥐어잡고 흔들면 뭐 모를까. 네, 결국에는 휴스턴에서 결국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휴스턴에서 뛰지 않겠다, 나는 트레이드가 되지 않더라도 뛰지 않겠다 라고 하면 이제 이건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그라운드 픽을 아예 날리는 수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클렉스턴은 사실 야후 예상 그 순위에서 굉장히 높게 뽑혀 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피했죠. 네, 그래서 10라운드까지 내려왔는데 브루클린도 지금 워낙 지금 쟁쟁한 백업들이 다 대기 중이어가지고 이 선수가 과연 출전 시간을 몇 분이나 받을까라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팀은 잘 됐을 때는 폭발력이 어마어마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폭발할 확률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좀 몸이 안 좋은 선수들이 좀 많아요. 네, 캔버 워커도 몸 안 좋죠. 자말 머레이는 지금 시즌아웃 얘기도 가끔 나오고 조널도 무릎이 안 좋고 포로징기스도 네, 10경기 이상 기본으로 빠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 이슈 때문에 시즌에 좀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봤을 때 여기는 조금 무릎 부상으로 좀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솎아내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픽은 12픽 희동팀입니다. 네, 이 희동팀은 특별히 제가 게스트를 모셔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동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희동님 드래프트 결과를 직접 희동님께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그래서 한번 네. 드래프트 리뷰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음, 이번에 사실 20인 리그가 되면서 네, 되게 빡빡했어요. 네네, 그쵸. 또 라이브로 그쵸. 진행되니까. 네, 맞아요. 커미님도 느끼셨겠지만, 네네, 거의 뭐 새로 오신 분들은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같이 뭐 4, 5년, 짧게는 뭐 2, 3년 이렇게 같이 네네, 해왔던 분들이라서, 서로도 이제 어떤 선수를 좀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런 거를 좀 아는 분들도 서로 있다 보니까 되게 신경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빡셌죠. 네, 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후가 12픽으로 저한테 선물을 줬기 때문에, 네. 12픽 만족하셨어요? 아, 너무 별로였죠?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요? 오히려 저는 완전 후반 픽만 아니면 한 음, 10번에서 13번까지만 나와도 오, 그래도 각 팀에 정말 제대로 된 1옵션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만 나오기를 바랬는데 잘 나왔고, 일단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릴라드를 노리고 있었는데 릴라드는 10픽에서 10, 가져갔고, 네, 10. 그래서 이제 12픽으로 남아있던 선수가 뭐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네, 자이온, 브래들리 빌, 뭐 폴 조지 랜들 이렇게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가장 확실한 득점원인 빌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빌은 사실 제가 노리고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몇 픽이셨죠? 14요. 네, 전전에서 아, 데려가셔서. 그랬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트레이드 썰도 계속 나오고 네, 있어서 맞아요. 사실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어딜 가도 25득 이상은 항상 해줄 선수니까 그래서 1픽으로 뽑았고요. 사실 1픽에 빌 뽑고 나서 2픽 이제 2라운드, 3라운드에서는 사실 빅맨 쪽을 뽑고 싶었어요. 네, 그쵸. 그게 음, 정석이죠, 사실. 아무리 헤드투헤드 리그가 밸런스보다는 좀 강점을 확실히 살려야지 좀 좋은 리그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혀져 있어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2라운드에서 우르르 제 앞에서 빅맨이 연속으로 5명, 6명이 쭉 나가면서 살짝 그때 멘붕이 왔었고 네. 그래도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루키인 라멜로 볼을 데리고 가보자.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스탯이 리바우시 쪽에서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라멜로 볼을 가져갔고 마찬가지로 3라운드에서도 남은 빅맨이 제대로 된 애가 없었어요. 앞에서 네. 뭐 포르징기스도 나가고 뭐 그나마 있던 빅맨들도 다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 딱히 뽑을 빅맨이 없어서 제가 되게 애용하는 맥칼럼을 데려갔고요. 맥컬럼.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서 저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다 2번, 1번, 2번 이런 선수들로 데리고 가버리게 됐어요. 빌, 볼, 맥칼럼. 그러다 보니까 4라운드도 이거는 확실하게 1, 2라운드 선수들로 채워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클리블랜드의 1번인 갤런드를 데리고 갔죠. 발렌드.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정말 1번이랑 2번 포지션으로만 채우게 되었고요. 네, 비리 스포. 네. 그쵸. 3번까지. 네. 비리 스포까지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다행히.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5라운드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몇 개로 네, 드러먼드를 가져갔는데 그래도 드러먼드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에서 백업 빅맨으로 나오면서 엔비드가 조금 관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잔부상이 엔비드가 잦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10득 10리반은 해주지 않을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음, 모르겠네요. 그러려면 엔비드가 좀 다쳐야겠죠? 아, 엔비드 있는 팀이 어디죠? 아, 예. 그 뭐 한 5경기, 네. 10경기 정도씩만 다쳐주면 그래도 조금 좋은 스탯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안 다치면 엔비드가 너무 건강하다면 10득 10리반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시즌에 더블 한 30번 정도는 내심 기대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확실치가 않아서. 그거는 엔비드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드러먼드한테 그쵸.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네, 드러먼드가 주도권이 없죠. 네. 맞아요. 그렇고요. 이제 네. 그리고 6라운드에서는 에런 고든 뽑았는데 에런 고든은 사실 기대만큼 못 커준 선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맞습니다. 그 덴버 가서도 사실 마포주가 있기 네. 때문에 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뭐 팀 내 지금 그 친구 누구죠? 덴버의 가드 다친 친구 자말 머레이. 네, 머레이가 돌아오면 사실상 4옵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크게 기대하진 않고 그냥 뭐 12득 네, 오리바 그냥 정도만 평균적인 해주는 스탯. 네. 그 정도만 기대를 하고 더군다나 4번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뭐 7라운드는 주바치 뭐 나쁘지 않은 네, 빅맨인 나쁘지 않아요. 거고 네. 8라운드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위 던지는 네. 슈터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2개씩은 3점을 넣어주는 애라서 안정적으로 조금 3점이 필요한 팀에서는 꼭 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로스 가져왔고 9라운드에서는 와이즈먼 뭐 11월이나 12월쯤에 돌아온다고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래도 IR에 좀 박아두자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온 거고 10라운드는 바툼 그냥 네. 포지션 채우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와이즈먼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IL 플러스잖아요. 그냥 IL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래서 IL 플러스는 그 게임 타임 디시전 그러니까 단기 부상일 때도 IR에 넣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DTD 말씀하시는 거죠? 네, DTD도 IR에 넣어 놓을 수 있는 슬롯인데 이렇게 와이즈먼을 IR에 박아두고 시작을 하면 조금 손해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손해는 네. 있겠지만 네. 이 와이즈먼을 저는 나중에 부상 복귀하면 로스 자리나 바툼 자리로 이제 넣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뭐 2주차, 3주차까지 갔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 네. 그러면 버려야죠. 네. 그거는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어땠나요? 좀 뽑아놓고 보니까 장단점 같은 거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득점 카테고리에서는 되게 네, 잘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빌도 그렇고 뭐 맥칼럼도 그렇고 갤런 뭐라고 부르죠, 이 갈랜드요, 친구? 갈랜드. 갈랜드라고 부르나요? 아, 네, 제가 저도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저도 많이 헷갈려요. 예, 독일어로 계속 제가 발음을 하게 되네요. 네네. 아, 네. 갈랜드도 그렇고 뭐 볼도 뭐 15득 이상은 해줄 것 같고 갈랜드도 15득 이상은 계속 꾸준히 해줄 것 네, 같고 빌 득점형이니까. 네, 맞아요. 득점에서 파생되는 카테고리들은 잘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투나 네, 네, 뭐 득점 메이드나 아니면 3점 메이드 이쪽에서는 그래도 잘 가지고 나와서 상대팀한테 좀 압박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걱정으로는 뭐 야투율이랑 더블 더블, 블락 이쪽에서는 네, 얼마나 그쵸. 나올까? 빅맨 쪽. 네, 맞아요. 그러려면 주바치랑 드러먼드가 기대 이상으로는 좀 해줘야 여기서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요 네, 부분은 조금 저도 한 3주차, 4주차까지는 지켜보고 안 된다면 뭐 선수 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아마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음, 왜냐면 주바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드러먼드는 어쨌든 엔비드가 시즌 초반부터 다치지 않는다면 어쨌든 결국에 백업에서 출발을 할 텐데, 네, 주전 센터가 그러면 음, 드러먼드라기보다는 주바치일 것 같아서 주전 센터가. 맞아요. 네, 결국에는 빅맨 쪽을 좀 많이 수집한 팀한테는 확실히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음, 네, 결국에는 빅맨을 하나 모셔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아무래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네, 그쵸.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헤드투헤드 리그는 다 그러시겠지만 한 3주차에서 4주차 정도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이 13개 카테고리에서 7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팀이냐 아니냐를 일단은 알아봐야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째는 거죠. 재는 음, 거죠. 네. 그래서 7개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팀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굳이 빅맨을 안 가져올 텐데 그래도 이게 7개가 불안하다. 계속 5개, 6개가 네, 좀 그런 애매하다. 팀이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빅맨 쪽으로 조금 트레이드를 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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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깔끔하게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득점 쪽 카테고리가 확실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4개는 기본으로 깔고 갈 것 같거든요. 득점 쪽이 맞아요. 워낙 철중해서. 네, 이제 맞아요. 나머지 이제 그 3-4개 그걸 어떻게 잘 메우시느냐에 따라 이제 이번 시즌이 잘 굴러갈지 아니면 좀 보강이 필요할지 결정이 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시즌 중간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라든지 또 시즌 결산할 때 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가능하시면요. 언제든지 네네. 연락 주세요. 그 네네. 부분은. 네네. 감사하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녹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13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바운스백 위스 CW, 네, 이니셜입니다. 네, 1픽으로 AD, 2픽 카펠라, 3픽 벤 시몬스, 4픽 콜린 섹스턴, 5픽 노먼 포엘, 6픽 퍼들, 7픽 클레이 탐슨, 8픽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 그리고 9픽 레지 블록, 10픽 마켓 펄츠입니다. 일단 한번 훑었을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AD가 지난 시즌은 사실 레이커스에서 그렇게 네,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전 시즌에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좀 많이 픽이 내려왔어요. 원래는 한 5픽 내에 들었던 선수인데 지금 13픽까지 밀렸고요. 2픽으로 카펠라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 2라운드 픽 모두 센터를 뽑은 좀 트윈 타워를 갖춘 팀이어서 일단 기둥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선수들을 뽑았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이죠. 네. 그리고 벤 시몬스. 벤 시몬스가 지금 좀 위기의 남자죠. 그래서 어디로 이적할지, 만약에 필라델피아에 남게 되면 경기를 뛸 수 있을지 그런 의문부가 들어서 53픽까지 밀렸는데, 네, 사실 벤 시몬스가 3라운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만약에 미네소타로 간다 그러면 타운스에 밀린 또 2옵션으로 롤을 수행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선수는 필라델피아를 탈출하는 게 일단 최우선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선수 가치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될 것 같고, 섹스턴 네, 잘 뽑았고, 노먼 포엘도 포틀랜드 가서 굉장히 효율적인 슈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야코포들 네, 6라운드 픽 자유투가 안 좋은 거 빼고는 더블 더블과 블락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선수인데, 어쨌든 스퍼스의 그 시스템, 네, 시스템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라는 위험 요소가 있고, 클레이 탐슨 뭐 크리스마스 복귀라는 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시즌아웃 설도 조금 들리기 때문에 네, 이 팀도 마찬가지로 매직코트 팀과 마찬가지로 IL 플러스를 일단 넣어두고 시즌을 맞이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언제 복귀할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업데이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 네, 클리퍼스에 있는 모리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갑자기 이제 3점 슛을 막 내리꽂으면서 하드캐리한 경기도 있었고, 반대로 난사해가지고 경기를 망친 경기도 있었고 했는데, 근데 8라운드 픽으로 파워포워드 센터, 그러니까 스트레치 4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스트레치 4를 8라운드에 데려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카와이가 사실상 시즌아웃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모리스도 충분히 출전 시간이 부여가 될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고, 레지 블록이 댈러스 리저를 했어요. 그래서 돈치치 9라운드에 레지 블록이 뽑혔는데, 돈치치 패스 받아서 오픈 3점 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켈 펀츠도 지난 시즌에 또 다쳐가지고 시즌 아웃이 됐는데 지난 시즌보다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일단 물론 펄츠를 야심차게 데려오긴 했지만 코렌서니가 그 자리를 잘 이어받았고, 또 석스라는 좋은 신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펄츠는 이번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 2명의 경쟁자를 상대로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부상에서 회복을 했을 때 몸 상태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주전으로 올라설지 백업부터 시작을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10라운드 픽이면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컷해도 좋은 그 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폼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시즌 중반부터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는 괜찮지만 클레이 탐슨 그리고 마켈 펄츠는 사실 10라운드 픽인데 버리자니 아깝고 네, 데리고 있자니 슬롯이 안 남고 해서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벤시몬스가 만약에 필라델피아에 남는다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팀은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네, 제 팀이 나왔네요. 14픽입니다. 일단 제 팀 이름은 일단 가명으로 커미셔너로 했었는데 지금은 바꿨어요. 르브론 고트로. 네, 그만큼 르브론에 대한 리스펙이 저는 만땅인 사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르브론을 뽑았어요. 제가 1213 마이애미 최전성기 있을 때 르브론을 처음 뽑았고, 그 후에 지금 처음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14픽으로 르브론을 뽑았고, 2라운드 에이튼, 3라운드 론저볼, 4라운드 아누노비, 5라운드 클락슨, 6라운드 브룩 로페즈, 7라운드 조에리스, 8라운드 코비 화이트, 9라운드 타이스, 10라운드 조시 자트를 뽑았습니다. 일단 14픽까지 르브론이 밀릴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르브론이 남아있네? 그럼 르브론 당연히 픽.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날라갔고, 뭐 근데 뭐 크게 불만 없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거 그거 빼면은 크게 문제는 없고, 에이튼은 제가 봤을 때 뒤에서 지금 여기서 에이튼을 고르지 않으면 3라운드에서 남아있는 센터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뽑았습니다. 사실 에이튼이 지난 시즌 초반은 굉장히 못해서 에이튼을 갖고 계신 분들의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시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서 복덩이다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기복 없이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라운드에서는 제 2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포가를 뽑지 않으면 4라운드, 5라운드부터 조금 스노우볼이 잘못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확실한 퓨어 포가를 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론저볼이 자유투가 좋지 않다고 들었었는데 지난 시즌 자유투 성공률을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70% 후반대가 나와서 시카고에 이번에 이적을 한 론저볼을 픽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지금 스코어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이번 시즌은 어시스트 쪽에 좀 치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4라운드에는 아누노비는 제가 지지난 시즌에 9라운드였나 8라운드 그쯤에 뽑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토론토의 주요한 옵션이 되어버린 선수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4라운드로 뽑았고, 일단 파워포워드 자리가 없었어요. 스포보다는 파포 자리가 없어서 일단 파포 하나를 뽑고 가자라는 생각을 했고, 아누노비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스틸이 좋다는 거. 네, 그래서 스틸을 채워 넣으려고 아누노비를 데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5라운드에서는 조던 클락슨. 이게 보면은 1, 2, 3, 4라운드 다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지만 전반적으로 득점이 좀 처지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조던 클락슨 같이 벤치 스코어로 폭발력이 있는 선수를 한 명 뽑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던 클락슨을 픽했고, 브룩 로페즈.
네, 사실 5라운드에 브룩 로페즈를 픽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던 클락슨을 일단 먼저 픽하고 13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브룩 로페즈가 최상단에 남아있어서 네, 이때는 정말 거르지 않고 바로 브룩 로페즈를 골랐습니다. 네, 브룩 로페즈는 제가 지난 시즌에 두 리그 모두 픽을 해서 한 리그는 정말 시즌 끝까지 갔고 한 리그는 중간에 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일단 3점 슛이 좋은 선수고 리바운드가 물론 없지만 블락도 시즌 1.5개 이상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1.5개 이상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레어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슛 성공률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물론 뭐 정통 센터보다는 야투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3점을 그만큼 많이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이튼과 브룩 로페즈를 뽑으면서 이제 센터 슬롯은 확실하게 채워진 상태고 그 후에 7라운드 조에리스 네, 다들 아시다시피 확실한 3점 슈터 그리고 브루클린의 그런 부동의 3점 슈터이기 때문에 듀란트, 어빙, 하든을 막다가 조에리스가 오픈 찬스가 열리면 바로 이제 오픈 3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픽을 했고 8라운드에서 코비 화이트를 뽑았는데 시카고에서 과연 이 선수가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신 세컨 유닛으로 출전을 한다면 코비 화이트가 동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압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8라운드에 픽을 했고 9라운드에서는 타이스 조금 파워포워드와 센터 정확히는 파워포워드죠. 파워포워드가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9라운드에 픽을 했습니다. 네, 휴스턴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스탯을 마음껏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선수도 출전 시간이 좀 주어지면 더블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네, 9라운드에 픽을 했고 조시 하트의 경우에는 10라운드 픽은 사실 그냥 가볍게 뽑는 픽이긴 한데 이 선수도 참 신기한 게 가드인데도 그 평균 리바가 5개를 찍어줄 정도로 이제 리바 가담이 큰 선수고 또 가끔가다 더블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 FA로 몇 번 잘 써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시즌에도 물론 좀 선수들이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10라운드에서 뽑았습니다. 네, 저희 팀의 강점은 일단 밸런스는 괜찮다. 그리고 또 폭발력도 없지 않아 있다. 네, 조던 클락슨, 조에리스, 코비 화이트 뭐 이런 좀 중하위권 선수들인데 슈터들이 좀 포진해 있어서 네, 좀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컨셉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단점은 르브론의 그 나이, 건강 물론 철강왕이긴 했지만 이제 앞에 전자가 붙죠. 전 철강왕이어서 이제 항상 지켜봐야 돼요. 건강을. 그리고 에이튼이 지난 시즌 초반처럼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론조도 시카고에 가서 득점 안 하고 어시만 뿌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득점 기근 현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 요소가 있긴 한데 이게 그냥 저는 평균치만 보고 갔기 때문에 평균치에 수렴을 한다면 충분히 그냥 안정적인 팀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 후의 문제는 사실 이제 트레이드라든지 FA를 통해서 좀 슬롯을 채워주고 넣으면서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시즌이 시작된 후에 할 일이어서 일단 드래프트에는 최선을 다해서 픽한 선수들이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5픽입니다. 농구왕님. 네, 이번에 처음 저희 리그에 참여해주신 분입니다. 네, 1픽 자이언 윌리엄슨, 그리고 2픽 디아론 팍스, 3픽 할리버튼, 4픽 르버트, 5픽 아이작, 6픽 샤딕 베이, 7픽 맥코넬, 8픽 캔버치, 9픽 토마스 브라이언트, 10픽 스카리 반지입니다. 사실 이 팀을 보면 되게 반짝반짝한 선수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자이온, 네, NBA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1픽을 사실 저는 그냥 르브론만 보고 바로 갔기 때문에 자이온을 안 보고 그냥 바로 르브론을 픽했는데 이제 15픽을 보니까 자이온 네, 충분히 뽑을 만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어런 팍스도 제가 지난 시즌에 헤드투헤드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막판에 플레이오프 할 때 코로나 확진 판정 받는 바람에 시즌 아웃 돼서 저희 팀이 플레이오프에 떨어지게 만든 장본인이긴 한데 네, 선수 실력 자체는 굉장히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스텝업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3라운드 픽부터 약간 좀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픽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그 선수가 나쁜 건 아닌데 할리버튼이 물론 지난 시즌 신인으로서 갑자기 잘 떠올라서
시즌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한 건 맞는데 이 선수가 그렇다고 3라운드 55픽까지 뽑힐 그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할리버튼이 나쁜 선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상보다 좀 많이 높게 뽑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르버트도 지난 시즌 인디애나에서 부상 복귀한 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래서 4라운드 66픽, 오히려 르버트가 좀 늦게 뽑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조나단 아이작, 저는 지금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올랜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상 정도도 부상당했을 때 꽤 심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뭐 복귀야 하겠죠, 어찌됐든. 근데 아이작한테 그렇게 많은 롤을 줄까? 네, 올랜도가 아이작을 꽤 오래 기다려줬는데 과연 또 기다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또 버스트가 된다면 5라운드 픽을 날리게 되겠죠. 그리고 6픽 샤딕 베이인데 디트로이트 스포도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즌 막판에 베이가 좀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근데 6라운드 픽에서 이런 그 스몰 포워드가 포화인 팀에서 이 선수를 뽑는다. 저는 그냥 다른 선수 한 명을 뽑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판단을 유보하고 싶고, 7픽 맥코넬. 네, 맥코넬 제가 야후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잘 써먹었던 선수예요. 어시스트 그리고 더블도 가끔 찍어주고 스틸이 좋아요. 네, 스틸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헬트헤드에서도 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8라운드 캠버치는 사실 제가 굉장히 노리고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제 앞에서 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멘붕이 왔는데, 네, 어쩔 수 없죠. 캠버치도 올랜도에 있다가 토론토로 이적을 해서 지난 시즌에 백업 같은 주전 느낌으로, 네, 주전 같은 백업, 네, 어쨌든 백업과 주전을 넘나들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토마스 브라이언트, 이 선수도 사실 부상 복귀 날짜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돌아온다면 바로 주전 자리를 꽤 차겠죠. 그러면 확실한 센터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팀도 지금 센터가 캠버치랑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끝이에요. 그래서 캠버치 외에 지금 센터가 아예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도 지금 약간 희동님처럼 좀 센터가 없는 팀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자이언이 센터 포지션을 받는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의문스러운 픽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스카디 반지 얘기를 안 하는 건 제가 신인을 잘 몰라서 패스하는 겁니다. 사실 10라운드는 그냥 드라벨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 6라운드 픽이 살짝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할리버튼은 좀 높게 뽑혔다. 그 외에는 괜찮은데 포지션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 네, 이 보완점을 보완한다면 좋은 그 팀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16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쿤스 엑스트라 오디너리 팀. 네, 그냥 기본 이름이에요. 네, 1라운드 픽으로 폴 조지, 2라운드 SJ, 그리고 3라운드 마일스 터너, 4픽 럭키치, 5라운드 픽 해리슨 반즈, 6라운드 픽 포니에, 7라운드 픽 테디오스 영, 그리고 8라운드 픽 베글리 3세, 그리고 9라운드 픽 드라기치, 10라운드 하워드. 이 팀은 오히려 지금 센터가 굉장히 득실득실한 팀이에요. 네, 폴 조지와 SGA 잘 보고 왔어요. 폴 조지는 이번 시즌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아마 득점에 매진을 할 것 같아요. 또 카와이도 없으니까 1옵션으로 활약을 할 것 같고, SGA도 사실 지난 시즌 족저근막염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선수였거든요. 올스타뿐만 아니라 뭐 진짜 끝까지 안 했으면 올르바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선수였는데, 족저근막염이라는 좀 악마의 병에 하필 그게 걸리게 되면서, 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결국에 시즌 셧다운이 됐었죠. 뭐 오클라호마의 무한 탱크를 방해하는 자, 당신은 시즌 아웃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것도 있긴 하죠. 근데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출전하겠죠. 족저근막염을 치료 못할 NBA 메디컬 팀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25픽 충분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마일스 터너가 마찬가지로 시즌 아웃이 됐었죠, 시즌 막판에. 이거에 대한 부상 이슈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56픽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거의 블락왕까지 차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블락 스탯이 높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다치기 전까지 굉장히 스탯 좋았고, 그래서 건강하게만 띄워준다면 지난 시즌처럼 충분히 좋은 스탯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너키치도 사실 부상 복귀 후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또 한 시즌이 지나갔으니까 괜찮아졌겠죠, 지난 시즌보다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반즈, 포니에, 테디우스 형, 이 세 선수는 확실하게 자신의 컬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경력자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되고, 근데 테디우스 형이 생각보다 자유투율이 좀 낮더라고요. 56%. 그래서 제가 7라운드 픽으로 고려를 하다가 결국에는 뽑지 않았었는데, 이 선수가 특이하게 센터 포지션을 받았는데도 어시스트 피딩 능력이 좋아가지고 지난 시즌에 굉장히 핫했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8라운드 픽으로 마빈 베글리 3세를 뽑았는데, 지금 세크라멘토와 계속 엇박자를 내는 바람에 아마 트레이딩 블록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이적을 한다,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고, 만약 킹스에 계속 잔류를 한다면 사실 이 선수한테 희망이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전체 입픽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지금 킹스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할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네. 그러니까 베글리를 뽑을 거면 한 10라운드 정도에 뽑았으면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할만하지 라고 하고 넘어갔을 텐데 8라운드 픽은 충분히 다른 선수를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드라기치도 토론토로 이적을 했죠. 라우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무주공산 수준이에요. 주전으로 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이를 고려해서 백업으로 출발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드라기치는 어느 팀을 가든 기본적인 스탯은 잘 뽑아주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잔부상이 좀 잦다는 점, 그거를 제외를 한다면. 그래서 근데 드라기치는 특이하게도 자신은 댈러스로 가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토론토 팬들 속을 뒤집어 놨었는데, 어쨌든 결국에 사과를 하면서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댈러스를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까지는 어쨌든 댈러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돈치치와 행복롱로를 시전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댈러스로 가게 된다면 스탯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토론토로 만약에 주전에서 뛴다면 가치가 올라갈 테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갔을 때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포지션 구조상 SGA가 포가로 뛴다고 가정했을 때 세컨 포가가 드라기치여서 드라기치를 만약에 팔았을 때 누구로 치환할 수 있냐, 그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시스트 뽑아줄 수 있는 선수가 테디우스 형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센터 위주로 밸런스 있게 잘 뽑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불안 요소가 조금 있죠. 부상 이슈 좀 있고, SGA, 마일스 터너, 너키치 2, 3, 4라운드에서 부상 선수가 1명, 2명 이상 넘어가면 그 팀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1명까지는 괜찮은데 2명 이상 아프다 그러고 넘어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중하위 픽은 잘 뽑았다. 네, 하지만 베글리 8라운드 픽이 아쉬웠고 10라운드는 뭐 그냥 저냥 뭐 이거야 뭐 드랍해도 되는 거니까. 네, 해서 밸런스는 괜찮지만 부상 이슈 조심해야 되고 포가가 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전 2팀, 네, 그 다음 팀입니다. 17픽, 네, 줄리어스 랜들, 루디 고베어, 테리 로지어, 그리고 시아캄, 슈레더, 보얀 보그다노비치, 쿼터, 알드리치, 잭 크라우더, 리키 루비오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팀도 신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뽑은 팀입니다. 저희 팀도 신인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픽을 한 팀이었는데, 네, 약간 신인들을 못 믿겠다. 네, 신인치 예측 스탯을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제한 팀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는. 그래서 17픽으로 랜드를 뽑았고 24픽으로 고베어를 뽑았는데, 고베어를 2라운드 픽으로 제가 데려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 뽑았거든요. 네, 파이널전의 팀이 데려가시는 바람에.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라운드 픽이 전부 센터로 채워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지오가 3라운드 픽으로 뽑았는데,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될 선수가, 물론 로지오가 잘한 건 맞아요.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는데 3라운드 픽까지 올라갈 것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품이 껴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아캄, 네, 시아캄은 사실 제가 전략픽으로 바라보고 있던 선수였거든요. 지난 시즌에 너무 못해가지고 이번 시즌에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파워포워드, 센터 포지션, 더블 포지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게도 좋은 자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째려보고 있었는데 시약함도 데려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고베어와 시약함을 뺏긴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5라운드 픽으로 슈레더. 네, 보스턴은 이번에 이적을 했죠. FA 1년 재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울분이 많이 차 있을 거예요. 그 울분을 경기장 내에서 잘 풀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보얀도 네, 제가 보고 있던 선수긴 했는데 클락슨이랑 겹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뭐 이 선수는 크게 네, 신경 쓰지 않았고, 근데 어쨌든 보얀도 지난 시즌에 좀 못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올라오겠죠. 네, 워낙 잘 해오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좀 못해서 아쉽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반등할 거라 생각하고요. 허터도 마찬가지로 애틀란타에 워낙 그 슛 쏠 수 있는 포워드 자원이 많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7라운드 픽 허터도 3점 쪽에 샤프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팀이 뭐 3점이 부족하진 않아 보이는데 네, 좀 더 확실한 3점 슈터를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라운드 픽으로 알드리지 뽑았는데 알드리지가 아직 그 오피셜이 안 떴나요? 떴는지 안 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사실 심장 부정맥 때문에 그 잠정 은퇴 선언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또 한 번 터진다면 정말 선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 알드리지 선수 생명이 아니고 실제 생명이 걸린 문제여서 어쩌면 브루클린이 정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홈 경기에서만 뛸 수 있게 조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8라운드 픽의 의미가 크게 없어지는 거여서 네,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잭 크라우더 네, 스틸 괜찮고 3점 괜찮고 또 어느 팀에 가든 그냥 기본적인 그 스탯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뽑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스틸이라든지 3점이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리키 로비오도 이번에 클리블랜드로 이적을 했지만 만약에 러브랑 같이 세컨 유닛으로 뛴다 그랬으면 이제 미네소타에서 봤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죠. 네, 엘리우브 갑자기 띄운다든지 라피스를 던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시스트 스탯과 ATO 스탯을 끌어올릴 목적이라면 9라운드, 10라운드 픽은 굉장히 전략 픽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알드리치가 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인데 좀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그 다음에 FA 픽을 해서 충원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다. 하지만 조금 거품 낀 픽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팀도 우승 후보에 충분히 들만한 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젠민트 팀입니다. 18픽이고요. 잭라빈, 벤블릿, 데로잔, 제일런 그린, 그리고 마카넨, 웬델 카터 주니어, 몬테모리스, 맥더맛, 노엘, 오코로를 뽑았습니다. 이 팀도 약간 희동팀과 비슷하게 센터가 굉장히 뒤에 있어요. 마카넨, 웬델 카터 주니어, 그리고 노엘 이렇게 좀 중하위권, 마카넨은 중위권, 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중하위권 선수들을 뽑았는데 일단 1픽부터 보죠. 라빈, 벤블릿. 네, 확실하게 가드 포지션을 잡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벤블릿의 그 선수 커리어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하고 리스펙 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땐 판타지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벤블릿보다는 뭐 23픽이었으니까 뭐 부커나 미첼이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그 선수를 뽑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고 뭐 데로자는 괜찮았어요. 네, 물론 근데 시카고로 이적하면서 과연 스탯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제일런 그린, 네, 휴스턴에 이번에 2픽으로 뽑았죠. 뭐 2픽으로 뽑았으니까 기본적인 스탯은 찍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휴스턴이 또 탱킹하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런 그린에 대한 제가 분석은 잘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네, 결국 시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 적응이 잘 돼서 스탯을 뽑아내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고, 마카넨도 이번에 클블로 이적을 했죠. 다만 이제 클블 센터가 좀 많아가지고 예전에 시카고 있을 때보다는 좀 출전 시간이 많이 제한될 것 같다. 그리고
함부로 난사했다간 진짜 경기 못 뛸 수도 있다 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웬델 카터 주니어도 제가 바라보고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시카고에서 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올랜도로 이적을 했는데, 올랜도도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웬델 카터 주니어가 안 다치고, 항상 이 선수도 이상하게 좀 많이 다쳐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던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안 다치고 잘 뛰면 풀타임을 소화한다면 더블 빅맨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라운드 픽으로 괜찮았다 생각하고, 몬테모리스, 사실 제가 지난 시즌에 야후 그 로티쉐리 리그에서 뽑아가지고 ATO랑 어시스트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자말 머레이가 이제 장기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몬테모리스가 주전으로 올라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 선수가 더블까지 찍어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가끔가다 찍을 수 있겠죠. 네, 앞서 얘기했던 맥코넬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7라운드 픽으로 머레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스탯을 최대한 뽑아놓고, 그 다음에 드랍하는 방법도 있고, 머레이가 돌아오기 전에 가치가 상승했을 때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머레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뭐 처분을 하시든 뭐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라운드 픽 맥더맛도 제가 지켜보고 있던 선수였어요. 왜냐면 이번에 샌안토니오로 이적을 했는데 굉장히 시스템에 잘 어울리는 선수예요. 네, 오픈 3점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선수기도 하고, 또 의외로 2점 슛도 많이 쏴요. 네, 3점도 많이 쏩니다만은 뭐 한 3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덩컨 로빈슨처럼 굉장히 많이 꽂는 선수인 줄 알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스퍼스로 이적한 이상 시스템 농구에 잘 적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널레스 로얄한테 득점을 기대하는 유저분들은 없겠죠. 스틸 블락 쪽으로 특화된 선수고, 또 뉴욕에서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픽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오코로, 사실 이 선수도 좀 약간 생소한 선수긴 한데 지난 시즌 굉장히 득점 부분에서 쏠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라운드 픽으로 한번 긁어볼 만한 복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팀은 조금 1, 2, 3라운드 픽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1, 2, 3라운드 픽 중에 한 명만 빅맨이 있었으면 이 팀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1, 3라운드 라빈과 데로잔이 겹쳐있어요. 완전히 겹쳐있기 때문에 네,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2라운드 픽에 센터 한 명을 잡고 갔으면은 굉장히 잘 뽑은 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좀 2% 부족했다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19픽으로 마카오 킴 H2H 팀입니다. 네, 웨스트브룩, 사보니스, 드레이먼드 그린, 제레미 그랜트, 헤럴, 덩컨 로빈슨, 가포드, 하치무라, 에릭 고든, 케빈 러브로 뽑았습니다. 네, 웨스트브룩과 사보니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올라운드형 선수를 저는 베이스를 깔아주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판을 깔아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이런 선수들을. 네, 웨스트브룩은 어쨌든 레이커스를 이적을 했기 때문에 르브론과 AD와의 공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3옵션으로 뛸지 2옵션으로 뛰게 될지 아니면 뭐 1옵션까지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워싱턴에서만큼의 스탯을 뽑아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모르죠 근데. 그리고 턴오버가 좀 많고,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도 사실 득점 기대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되죠. 드레이먼드 그린한테 떡떡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1, 2라운드 픽에서 더블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시스트, 리바운드, 스틸, 뭐 ATO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뽑으셨겠죠. 그리고 제이미 그랜트, 디트로이트의 에이스가 돼버렸죠. 뭐 여전히 그 롤을 수행하겠지만 이제 커닝ham하고 좀 나눠서 뛰겠죠. 지난 시즌 후반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체력이 퍼지는 바람에 좀 난사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잘 보완했으면 좋겠고, 헤럴, 네, 헤럴이 워싱턴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팀은 지금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5라운드 픽, 7라운드 픽, 8라운드 픽이 다 워싱턴이에요. 제가 그동안 제 팟캐스트를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한 팀에 그 동일팀 한 3명 이상 있으면 이 팀은 한 명 줄여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루트는 한 팀은 항상 2명까지만 해야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경기 일정상 헤드투헤드는 특히나 이제 3명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워싱턴이 이번 주는 경기가 2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상대팀은 반면에 이번 주에 경기를 좀 많이 뛰어야 돼서 이번 주에 5경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경기 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선수를 데려와도 이게 복구가 안 되거든요. 절대적인 스탯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라운드 픽 괜찮았고 7라운드, 8라운드 네, 다 괜찮았는데 이 워싱턴 선수 한 명은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스케줄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또 다 빅맨들이어가지고 뭐 하치무라도 파워포워드로 뛰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스탯을 나눠먹게 하는 양상이어서 결국에는 한 명을 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좀 값싸게 팔더라도 가드 쪽으로 데려와서. 그리고 에릭 고든이랑 케빈 러브는 유리몸인데 이제 터졌을 때 잘 됐을 때를 감안을 해서 데려온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됐을 때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9라운드, 10라운드 끄트머리에서 이제 걸린 선수들인데 사실 미지명이 됐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법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9라운드, 10라운드 픽은 어쩌면 FA 슬롯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팀은 워싱턴 선수들을 좀 비워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물론 어시스트를 뿌려대는 선수긴 하지만 턴오버도 그만큼 해주기 때문에 ATO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뭐 그래서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채웠을 수도 있는데 약간 중복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퓨어 포가, 그러니까 ATO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포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픽 가지스 언매치드 팀입니다. 처음 출전하신 팀이고요. 부셰비치, 아데바요, 미카엘 브리치스, 커닝햄, 하도웨이 주니어, 마커스 스마트, 테이트, 레리 낸스 주니어, 카와이 레너드, 루이스 오닐을 뽑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한번 따져보죠. 부셰비치 이번에 시카고 지난 시즌 데드라인 때 이적을 했었는데 시카고에 지금 또 스코어러들이 왕창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스타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0은 해주겠죠. 네, 그래서 좀 많이 밀린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아데바요. 사실 아데바요랑 부셰비치가 뭐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애미도 지금 득점할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데바요가 리바운드를 많이 해도 정작 득점 10점을 못 넘겨서 더블더블을 기록하지 못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리고 미칼 3라운드 개인적으로 좀 높게 뽑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스틸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고 득점은 꾸준히 해줬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피닉스에서 뛰면서. 그래서 뭐 스몰 포워드가 필요해서 뽑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커닝햄 연속픽으로 4라운드 첫 번째로 뽑혔는데 이 선수의 실링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많이 내려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해요. 근데 팀이 디트로이트라는 게 디트로이트가 워낙 막농구를 해오던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커닝햄이 이제 좀 적응을 했을 때 이제 스탯을 잘 뽑아내겠지만 시즌 초반은 좀 헤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웨이 주니어는 모두가 알다시피 주사위형 슈터였는데 지난 시즌 스탯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기복이 좀 심할 뿐이지 기복의 롤러코스터를 탈 뿐이지 뭐 평균 스탯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5라운드 픽으로 뽑아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커스 스마트도 미칼처럼 스틸에 강점이 있고 또 어시스트도 쏠쏠히 뽑아낸 선수지만 야투율이 굉장히 안 좋죠. 상말 8푼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7라운드 픽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테이트라는 선수를 제가 뭐 지난 시즌에 휴스턴 경기를 잘 안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들에 비하면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몇 분이나 받을지 잘 모르겠어서 판단을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레리 낸스 주니어 잘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좀 노리고 있던 픽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레리 낸스 주니어도 지난 시즌에 잘 하다가 다치고 뭐 흐지부지 돼가지고 결국엔 포틀랜드로 이적을 했는데 너키치 백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전 파포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잭 콜린스가 이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최소 백업 롤로 들어갈 것 같은데 뭐 포틀랜드에서 잘 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블 더블도 간간히 찍어주고,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가 9픽 마지막 순번으로 뽑혔습니다. 사실 시즌아웃 예상이 된 선수고 ACL 파이어리어서 돌아온다고 해도 막판 10경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서 저는 사실 레너드를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본인이 레너드 팬이고 뭐 한 10라운드 정도 가서 뽑는 거면 뭘까? 뭐 10라운드로 뽑아줘서 할 말은 없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팀도 IL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행히 이 팀에서는 크게 유리몬과가 없어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스마트랑 레니런스 주니어가 지난 시즌에 조금 중장기 부상을 한번 겪고 돌아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팀하더웨이도 약간 잔부상이 좀 있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IL 플러스에 레너드를 넣어놓고 했는데 잔부상 때문에 막 3명이 DTD 걸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난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닐은 뭐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뭐 살림꾼 역할을 하는 거니까 가끔 떡떡이 나오고 해서 이 팀도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레너드가 IL에 들어가면서 이제 부상자들이 생겼을 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의 향후 계획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드래프트 오프라인 드래프트가 진행되고 있는 야후 로티쉐리 리그도 이런 식으로 또 리뷰를 해드릴 거고, 또 그 다음 후속으로 이 그 두 리그의 이제 라운드별로 잘 뽑은 선수 못 뽑은 선수를 또 한번 쭉 훑어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 개막 전까지 해서 그렇게 컨텐츠를 짤 예정이고, 그 후에는 올스타 브레이크 때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 두 리그를 중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시즌 끝나고 나서 총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만큼 뭐 매주마다 방송을 해서 업로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대신 이렇게 좀 시즌 전, 시즌 중반, 그리고 시즌 후 그렇게 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끊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뭐 중간중간 제가 뭐 농구에 대한 영상들도 조금 올릴 예정이니까요. 뭐 어쨌든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부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오프라인 드래프트가 완료되면 그때 이제 로티쉐리 리그 또 마찬가지로 2부로 나눠서 드래프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